기존 다큐는 어떻게 보면 좀 쭉 쌓아오는 거죠. 그런 모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소재를 생각하고 어떤 주제의식을 날카롭게 벼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조금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그런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도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써본다는 데모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썼을 때 내가 어떤 도구로 기존의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평소에 축적은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한 그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사별한 가족을 만나본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휴먼 다큐멘터리와 그런 이벤트를 좀 결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 옆에 카메라맨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저희 한 6대 정도의 카메라에서 한 카메라에 잡혔던 화면이거든요. 그 한 카메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고 저 카메라맨은 조금 특수한 장비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합성된 화면을 그러니까 날씨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뭐랑 좀 다른 개념인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과 실제 인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쉬울 것 같지만 왜냐면 이제 소위 데모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핸드헬드로 하는데도 실시간 합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모험이나 뭐 이런 스포츠, 가상의 어떤 스포츠나 이런 거의 중계의 가능성도 앞으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었는데, 물론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손을 맞잡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정이 좀 고조된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아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모티브를 계속 가지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요구를 했죠. 어떤 기술팀이라든가 우리가 뭘 만들어 나갈 때도. 이 프로그램을 안 보시면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장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저는 뭐 이 PPT 자체도 다 그림이지만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그림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를 일단 쏘고 그 다음에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딘가로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원한 그림은 좀 에러였어요. 하지만 허공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구현해낸 어떤 장면보다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던 어떤 불가능성이 보이는 데서 많은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더 역설적으로 감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도 막 그 CG VFX 업체 분들은 잘하고 싶으니까 화려하고 막 멋진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달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아니고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좀 반대의 어떤 톤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 합성 장면보다도 이 장면은 이건 왜냐면 뭐 장난친 게 아니라 진짜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우리 딸 그 잘 때랑 똑같네요. 네. 뭐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으로 창조한 세상에 어떤 가상이지만 마흔
좀 인텐시브한 취재를 통해서 어떤 특성을 구현한 그 분을, 그 사람을 만나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만약에 다큐멘터리든 뭐든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앱 결제 같은 거 좀 하셔서 네. 평소에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으면은 이걸 뭐 전문용어로 슬로우 모션 멀티태스킹이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는 멀티태스킹을 한 번은 안 하는데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제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뭘까?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거 페이스북 챌린지잖아요. 이건 저에게 어떤 느낌을 줬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출발이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갖다 맞춘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서 일종 어떤 경계선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게 뭐 좀 어떻게 불가능할 때, 서로 만나는 게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모티브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축적했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왜 많은 자본을 들인 저런 문화 상품들도 대단히 좀 심파적일 수 있는 스토리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어떤 스토리는 좀 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톰 크루즈인데 잘 안 보이는데 저게 바닐라 스카이라고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아, 보셨어요? 네, 요즘은 안 보셨을 텐데 저것도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이게 벌어지는 얘기들인데 저기서 이제 딱 사람들이 멈추는 씬이 있어요. 나 말고는. 저런 장면들을 계속 머릿속에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 것들을 관찰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메모리 프로젝트라는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페이스북사에서. 사진을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개인의 추억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었고, 뭐 이런 포토리얼리스틱 CG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포토리얼리스틱 CG들이 되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 저런 개인적인 어떤 추억을 굳이 만드는 공간을 막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고, 이건 이제 사야 디지털이라는 일본의 어떤 부부 디자이너가 만든 대단히 좋은 수준의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넣고 있다 보면은 그게 결합했을 때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왜 썼냐면은 이런 프로젝트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먼저 하면은 조금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어떤 예를 들면 VR이 뭐 유행이니까 VR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딱 관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 낯선 도구를 쥐었을 때에 힘이 있다고 느꼈냐면은 저 역시도 좀 십몇 년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고, 제 도구는 당연히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찍은 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을 찍는다는 게 좀 지루해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방법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나한테 설익은 이런 도구를 만지면서 이게 뭘까, 이 도구는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갖자는 말이죠. 뭔가를 만들 때. 그러면 또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잘못하면 좀 본질적인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이런 도구들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주로 그때는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그 외나무다리 뭐 같은 거 VR로 쓰고서 막 깜짝 놀라고 이런 것들이 TV에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에 매몰됐으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좀 다른 종류의 어떤 감정들을 제가 좀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때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한번 써보고 들어가 보면은 약간 무한 공간 같은 느낌에서 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는 영상은 그 감독이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타임라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 공간 안에서의 어떤 체험은 뭐 당연히 체험이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타임라인이 제 자유도가 있겠죠. 그 자유도가 이제 어떤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공간과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보면 일단 재미가 있어요. 본인한테. 이런 건 이제 되게 좋은 그 스토리텔러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알았는데 최수훈 감독님이라고 이 애니메이션 만든 분인데 저희 애니메이션이 버디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진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찾았는데 아무 데서도 하는 데가 없고 제작사를 찾아가서 제가 15분 정도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단순한데 저 쥐랑 친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눈을 마주치고 막 이름을 써보고 그러는데 근데 신기하게 저걸 하고 이제 벗고 나오면 약간 마음이 저 쥐가 약간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의 어떤 이 존재가 그 존재와 무슨 일들을 하고 나면은 그거 자체가 좀 인생의 어떤 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트라이가 아니었다라는 변명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들이 한 서너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되게 흔해진 어떤 촬영 기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을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이런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 저희가 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 사진을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죠. 가상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훨씬 닮았었는데 나중에 표현된 거는 좀 어색해서 좀 미안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섭외해서 어떤 목소리의 풀을 만든 다음에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은 것들이 가능할 텐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목소리를 학습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 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어머니한테 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거나 나와 눈을 마주치는 이런 상호작용들, 그 당시에 가능했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만남을 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제가 가상세계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학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큐멘터리 자체도 저는 주로 어떤 시간이 좀 압축된 그런 내용의 다큐보다는 좀 휴먼 다큐 쪽을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사 다큐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산다는 거에 대한 묘사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도 좀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글쎄요, 제가 뭐 넷플릭스의 어떤 비싼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감동적인 거는 그 어떤 영상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의 파급력을 그때 알았죠. 그리고 사실은 좀 단순하고 신파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 방송은 뭐야 이런 댓글들이 아니라 2014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누구를 잃었는데 뭐 이런 되게 한 A4지 한 두세 장 정도 될 만큼의 이런 사연들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뭐 영어든 스페인어든. 그래서 되게 인간들은 되게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아픔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했다고 보면 되겠죠.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 그 전통적인 정의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떤 완전히 개인의 사연이잖아요. 사실 저걸 왜 봐야 되는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관객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글들을 보면서 기술을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올해 화두는 당연히 AI죠.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AI가 들어가면 훨씬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 AI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누군가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관심 갖는 순간 다 하는 거고 제일 거기서 그나마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이야기나 내가 잘 아는 이야기나 어떤 감수성을 이 AI와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일은 되게 감성적인 일이잖아요.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고. 근데 이 기술들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쪽 분야의 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방송 다큐 같은 어떤 쭉 사람의 마음을 뭐 타겟팅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비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좀 파고든다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저는 뭐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개인이 만든 게임이 그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세계 유수의 그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대한 기업들을 제치고 3위인가에 올랐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혼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혼자서 그래픽도 만들고 그 툴들이 너무 발전한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만 있으면 뭔가 남들이 생각 못한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데 이렇게 열심히 어떤 동작을 구현해 보면서 대단히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고 싶어서 꼭 800회를 했던 자기 추억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막 800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비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아마 VR이나 이런 업체분들은 800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합해서 이제 저희 같은 되게 고전적인 장르의 니드를 한번 그쪽에 이제 반영을 해보면 좀 새로운 니드가 나오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맨날 게임만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이런 CG는 사실은 그분들이 되게 익숙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구한 거는 가만히 있는 어떤 모습, 가만히 있는 나를 그냥 쳐다보는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 이러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걸 아이들링이라고 부른대요. 아이들 상태니까. 근데 그분들 이게 주로 돌려 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왜 게임 캐릭터들 보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인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런 말을 해보지 않았고, 제가 장담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약 5분 정도 나를 가만히 쳐다볼 수 있는데 인간같이 보이는 그런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기술이 있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5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만큼 복잡한 거죠. 이건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들을 예전에 집을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를 나름대로는 마련을 했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조금 좀 애매해 보이지만 사실은 쓰고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글쎄요, 뭔가 좀 아늑하다 그래야 되나? 좀 무서운 면이 좀 있습니다. 댄스를 해보기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왜 이걸 갖고 왔냐? 왜냐면 이런 일종의 망상 수준이잖아요. 뭐 어떤 사별한 아내와의 댄스 그거를 방송에서 어쨌든 제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보는 그런 PD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VR 저널리즘은 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그 좀 노동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근데 한번 그 1편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힘입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김영균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일하던 공간을 한번 제안을 해서 거기서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는 것을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료분들의 인터뷰를 되게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왜 위험한지를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그 태안 화력발전소 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추울 때는 좀 끈적해지고 석탄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동작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공감이 일어나는지를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좀 공감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저도 너무나 끌렸었던 장르고 뭐 일단 진정성이겠죠. 어떤 특수한 목적보다는 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난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험의 디자인까지도 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강의를 듣고 저도 감명이 깊었는데 다큐멘터리를 하질 않아요. 방송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작비를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고 일단 시장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은 넷플릭스는 어떤 자극적인 소재여야 하고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판매가 목적이니까 좀 분열적인 거죠. 근데 모든 아티스트들이 저는 그런 분열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PD도 좋은 내용도 있어야 되고 시청률도 높아야 되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 고생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이제 거의 장르가 없어지는 정도의 뭐 그런 걸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TV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좀 요즘은 깊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원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목표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뭘까?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모두 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어떤 좋은 쪽으로 만들고 싶다는 되게 선한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TV에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야, 어떤 걸 제공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무엇을 주느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든 뭐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금 세상을 좀 낯설게 보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예를 들어주신 어른 김장하나 이런 훌륭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으니까요. 왜 이 그림으로 끝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수집하고 있는 그림들인데 저는 요즘에 이런 어떤 저 그림들을 보면서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물론 아무도 저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심파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의 어떤 기술들 뭐 인공지능이나 좀 SF적인 상상력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이랑 좀 합쳐서 또 다른 어떤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소회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분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결론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시청률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를 떠나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어떤 지표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예전에는 동료들이 이렇게 좋았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되게 그리워요. 그런 시간들이. 왜냐면 지금 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다큐멘터리 할 때 그 마음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공익성? 아니면은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꺼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제작비를 안 주는데 시청률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소위 이제 팩추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팩추얼 이런 식으로 해서 OTT에 실어서 한 90부작짜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쪽으로 다들 좀 생각이 가고 있고 이제 좀 돈에 대한 생각도 많죠. 또 어떤 성공 사례도 보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은 지상파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걸 좀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에 뭔가를 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찾아야 되는 그런 상태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플랫폼을 찾고 있다. 어떤 좋은 의지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지를 찾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학 콘텐츠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다큐멘터리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특히 좀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 발표를 들었고 그 발표문을 봤고요. 그 일단 제가 논평문에 잘린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발표문을 PPT를 받았는데 그것만을 통해서 사실 좀 논평을 해야 돼서 그것에 제 좀 개인적인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낯선 도구를 써보자 이 VR 다큐 너를 만났다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평문을 작성을 했고요. 시간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뭐 논평문을 다 읽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짧게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 그리고 발표를 또 다시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이 논평문을 쓰면서 살짝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낯선 도구를 써보자, 이 VR 기기를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의미를 확장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은 그거였어요. 이 VR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게 뭘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VR 자체를 체험하는 것을 어떤 다큐멘터리화 할 것인가? 아니면 VR 체험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화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물음을 던지는 건가? 이 낯선 도구라는 VR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술, 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 이것을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것으로서 활용할 때 이 VR 기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VR이라는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더 확장해 나가서 메타버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 자체를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삶, 경험을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고, 그와 관련돼서 논평문을 쓰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데드래곤 캔서라고 유명한 그 게임이 있죠. 그 시한부 아기를 놓고 그 사람 게임 개발자인 부모가 그 아기의 생전의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 자기의 고뇌 이런 것들 담아서 게임으로 짧게 인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발 비하인드를 바탕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꽤 여러 개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놀아줘서 고마워라고 이 다큐멘터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MBC에서 방영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경우에 데드래곤 캔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죠. 인디 게임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고뇌나 경험이나 이 시한부 아기를 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물론 좀 엄밀히 따지면 게임이냐 아니냐 좀 나눌 수 있습니다만 게임에 가까운 형태고 게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개발 비하인드로 찍었던 것은 다큐멘터리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너를 만났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의문이 들었던 게 두 가지 영상에서 이 너를 만났다를 통해서 죽은 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개인적인 감동을 얻고 그것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이것 자체의 어떤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한 건 분명히 다큐멘터리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VR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VR 게임인가? VR 체험인가? 그거 또한 다큐멘터리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었고,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용균이를 만났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상황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균이를 만났다를 통해서 내가 직접 용균이가 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걸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의미를 확장하고자 발표자님이 얘기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표를 듣고 좀 생각을 또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 사람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한 것이 다큐멘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큐멘터리라는 건 단순히 영상 콘텐츠, 영상으로만 남아 있을까? 영상으로만 있어야만 하는 기록된 것일까? 그것이 체험이라면 그러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그 다큐멘터리가 영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는 이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과연 현실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가. 예컨대 만약 그것을 영상으로 우리가 만든다고 치더라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속에서 아까 합성 그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만드는 거죠.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 그걸 체험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것은 다큐멘터리이지 않을까? 새로운 형태 그런 시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VR 다큐 너를 만났다를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 그리고 새로운 그 VR 자체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시선,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또 많은 자극이 되네요. 실제로 이 장르에 대한 이제 탐구를 많이 하면서 그 도구에 대한 미래의 영화는 게임과 합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소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이니까 그 정도지. 개별적인 맞춤형 콘텐츠가 가능해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적인 타임라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게임인지 영화인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다큐멘터리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도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제 제가 열심히 편집한 그런 영상물들을 들어와서 많이 배웠잖아요. MBC라는 방송사에 들어와서. 근데 그것이 점점 로우 데이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한 거를 굳이 너의 그런 개똥 철학의 편집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리고 리얼리티 쪽으로 갔잖아요.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는 그것도 자막 이런 거 너의 의도도 보기 싫어. 그래서 유튜브는 더 어떻게 보면 편집이 덜 돼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좀 인기를 끄는 어떤 OTT의 그런 팩추얼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근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걸러 들으십시오. 약간 모든 것이 스포츠화 돼 간다는 생각도 살짝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실을 담고 이런 프로그램들보다 사실은 리얼리티도 가상세계잖아요. 그 가상세계에 원칙이 있고 게임이 있고 저는 그거에 몰입을 못 하거든요. 왜 다 큰 어른들이 저걸 하고 있는지 저는 몰입을 못 하는데 시청자들은 또 좋아하시니까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이용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방송을 할까라고 봤을 때 흐름은 어떤 경험의 디자인 쪽으로 가고 있다. 어떤 경험을 디자인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을 담는 게 다큐든 프로그램이든 스포츠는 그러면 아닌가요? 가상현실이? 사실 뭐 지금도 NBA 제가 보다 왔는데 공을 던져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몇십억씩 받는 게 이상한데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다 보면 감동이 느껴지고 저도 막 빨려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은 저는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누가 어떤 경험을 디자인해서 줄 수 있는가가 아마도 PD라는 감독이라는 직업이 편집보다는 좀 경험의 디자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생각은 있는데 그냥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도 김정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는 독립영화 감독님이랑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자조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는 20세기 문화예술이고 20세기 유산이야. 이런 식으로 좀 자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21세기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 산업이는 여전히 아직 크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변화, 우리가 새로운 경험, 분명히 또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많은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영상이나 콘텐츠가 변화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